안녕하세요. 돈세는 공무나가 돈버는TV 이천희망TV 이천희입니다. 며칠 전에 제 유튜브 방송에 검색수가 갑자기 증가를 해서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얼마 전에 업로드한 이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그 무렵에 매일경제에서요. 새마을금고에 부실을 우려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비과세나 저율과세 상품 때문에 새마을금고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기사를 보고 당연히 걱정이 돼서 블로그나 카페를 검색해 보거나 유튜브 방송들을 찾아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마을금고의 안전성 문제와 혹시 파산하면 어떻게 조치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매경의 보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면에는요, 리드 기사가 간단하게 나왔고요. 안에는 한 면을 할애해서 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면요. 비과세로 덩치 키운 새마을금고 부실된 제2의 저축은행 사태 우려라고 커다랗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기사의 핵심은요. 새마을금고가 아파트 집단 대출에 5.5조 원, 부동산 PF 잔액이 3.8조 원이라서 집값이 하락할 때는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전에 저축은행들이 많이 망했을 때요. 그때 저축은행이 파산한 주 원인이 부동산 PF 때문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새마을금고 법인들은요. 아파트 집단대출만 취급을 하고요. 부동산 PF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금고에서는 부동산 PF 때문에 부실이 발생할 염려는 없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요. 기본적인 수치는 다 맞는데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더 들어가면 이런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로 새마을금고에서는요. 1인당 1,0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출자금 통장하고요. 이자소득에 대해서 1.4%의 저율과세만 내는 예금과 적금을 이용하는데요. 출자금 통장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배당금이 꽤 쏠쏠하게 나오는 데도 많고요. 비과세기 때문에 1,000만원까지 풀로 채우시는 분들도 제가 꽤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가 파산하면 이 돈은 받지 못한다는 점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예금과 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서요. 법인당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즉 마포금고와 용산금고가 법인이 다르면요. 각각 법인당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요. 예금자 보호가 되는 규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금고에 맡기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 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조성된 예금자 보호 준비금으로 아래와 같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예금 및 적금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 이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새마을금고법의 71조와 72조를 언급했는데요. 새마을금고법의 법령 중에 72조 사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은요. 4번의 국가로부터의 차입금입니다. 즉 새마을금고에서 준비한 예금자 보호 준비금으로 예금자 보호를 다 채우지 못하면요. 국가에서 차입금을 받아서 예금자 보호 한도에서 예금자를 보호하게 됩니다.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고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감독이나 이런 업무를 처리를 합니다. 제가 올렸던 방송을 보시고 어떤 분들은 조합끼리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예금자 보호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예금자 보호 준비금으로 일단 처리를 하고 그 부분도 부족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차입금을 받아서 예금자 보호 조치를 실행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상으로 볼 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까 1인당 1,000만원씩 비과세 받는 출자금에 대해서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금을 하는 새마을금고 법인의 경영 상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 근처에 있는 모 금고의 경영 공시사항을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내용은 상당히 많은데요. 그 내용 모두를 살펴볼 수는 없고요. 주요 지표 2가지만 유념해서 보시면 됩니다. 정기공시는 2018년 6월하고 2019년 6월 두 번 있었기 때문에요.
작년 6월까지 자료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표는 우리가 흔히 BIS 비율이라고 말하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인데요. 2018년 6월에는 16.96이었고요. 2019년 6월에는 18.07이었습니다. 이 지표는 보통 은행의 가상건전성 여부를 따질 때 확인하는 지표인데요. 8%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상당히 안전한 은행입니다. 따라서 2019년 6월 현재 18.07%라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고정이하 여신 비율인데요. 이 부분은 대출을 내주고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자금들의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2018년 6월에 보면 0.18%였고요. 2019년 6월에는 0%입니다. 이 비율은 BIS 비율과 반대로 8%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안전한 은행입니다. 따라서 이 근거는 이 두 지표만 볼 때도 자산 건전성에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금고의 자산은 상당히 적습니다. 이 금고 같은 경우는 자산 규모가 1289억 정도인데요. 보통 시중은행이 몇백조 하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규모입니다. 따라서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대형 시중은행들의 이 비율들은 부실이 일부 발생하더라도 급격하게 변동하지 않지만요.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단위조합들은 자산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요. 조금만 부실이 발생해도 이 지표가 크게 출렁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예금을 할 때 이 지표 정도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지 안심하고 돈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들은요, 각각의 지역들이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역에 있는 A법인이 만약에 파산하게 되면 그 근처에 있는 규모가 큰 새마을금고가 인수인도를 합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자금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인수인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내가 맡긴 예금이 좀 잡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 방송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새마을금고에서 항의를 했는지 매경에서 조그맣게 기사가 다시 실렸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면요, 새마을금고 준비금 1.7조 원, 은행처럼 5천만 원 예금 보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요, 예금자 보호 준비금이 현재 1조 7,200억 원이 준비되어 있고요. 예금과 적금의 상환 준비금이 8조 5천억 원 정도를 보유했기 때문에 회원의 예적금을 상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새마을금고 측이 설명했다는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새마을금고 이용을 할 때는요, 출자금 통장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으니까요, 예금을 가입할 새마을금고의 경영공시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금고의 자산 건전성이 별로 안 좋다면 보통 거주지나 직장에 새마을금고에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다른 새마을금고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그 새마을금고를 이용하신다면 출자금을 최소한도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예금자 보호가 되는 예금과 적금도요,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5천만 원 이하만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요, 그 이상은 절대 맡기시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알아왔다고, 오랫동안 한번 사고 없었다고 혹시나 5천만 원 이상을 맡겼다가 그 법인이 파산하면 누구도 그 돈을 나에게 돌려줄 수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새마을금고 같은 금융회사가 부실해지면 정부에서 손 놓고 방관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가 부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에 아까 말씀드린 행정안전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요. 특히 예금자 보호가 되는 예금과 적금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 준비금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차입을 통해서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한 내용을 꼭 유념하셔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새마을금고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돈관리 되세요.